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영류. 웅보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창자가 출렁이도록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마음이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다. 웅보는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금성산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혼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할아버지처럼 이마에 불도장이 찍히지도 않고 종에서 풀려났으면서도 여태껏 온전한 일신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스럽게 생각되었다. 나주 양진사댁 소슬대문 앞에 당도한 웅보 내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그들은 옷매무새를 추슬러 고치고 어색하게 잔기침을 하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간체가 조용했다. 그들 부모가 눌러있는 행랑방으로 가보았으나 벗어놓은 누더기 옷가지들만이 방바닥에 너절너절 널려 있었다. 늙은 내외가 잠시 들에 나갔거나 아니면 안채에서 잔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웅보는 꿀망태를 방에 들여놓고 행랑방 문턱에 걸터 앉았다. 두엄짜리 옆 접시 감나무 잎들이 딱따그르 바람에 흔들거렸다. 햇살과 함께 흔들리는 접시 감나무 잎들 사이로 금성산이 보였다. 여태껏 어미의 등에 엎여 쌕쌕 잠들어 있던 오동네가 개 짖는 소리에 깨어 칭얼대자 쌀분이는 아기를 돌려 안아 젖을 입에 물렸다. 뭔좀 안채에 가서 나리 언티랑 안방마님한테 문안을 여쭙시다요. 바가지만한 젖통을 내놓고 오동네한테 젖을 물리고 있는 쌀분이가 안채 쪽에 눈길을 들이우며 말했다. 인혁은 인저 비녀근성 좀 베리랑 깨. 우리는 양진사댁 종이 아니란 말이오. 웅보는 쌀분이를 쥐어박듯 나무람하였다. 아무리 종이 아니래도 옛날에 모셨던 상전이 아니남요. 그래도 부모님을 먼저 뵙고 인사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여. 이러고 있다가 안방마님이라도 짭빵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허허이, 이 사람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남? 그래도 안채에 가서 문안부터 드립시다. 그래야 맴이 놓여요. 암튼 인혁은 평생 비녀 노릇 해쳐먹고 살아야 딱 알맞은 사람이여. 그렇게럼 살아왔는데 어쩔 것이오. 그렇게럼 타고났는디. 야, 이 밥통아. 시방은 아무한테도 매인 몸이 아니여. 우리 집도 있고 우리 땅도 있단 말이여. 우리는 시방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러 왔단 말이여. 웅보는 화를 내며 뒤로 벌렁 들어 누워버렸다. 고콜불에서 나는 연기로 천장의 석가래와 가시 새며 사춤친 흙이 온통 시커멓게 그을어 있었고
검게 그을린 천장에서 은백색의 짧은 털에 덮여 있는 무당거미 한 마리가 줄을 타고 내려왔다. 거미가 손님이 올 줄 알고 있었구만 그려. 웅보는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미를 보며 말했다. 예로부터 낮에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오면 그날 손님이 오고, 밤에 거미가 내려오면 도둑이 든다고 하여 낮 거미는 반기고 밤 거미는 곡골불에 구워 먹곤 하였다. 은백색의 무당거미는 줄을 타고 방바닥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웅부는 방바닥에 반듯하게 누운 채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을 뚫레뚫레 둘러보았다. 그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 꾀죄죄한 행랑방이었는데도 그에게는 꿈에 한번 보았던 것만큼이나 생소하게 느껴졌다. 나라도 안채에 들어가 볼란께. 인혁은 여기 있을라요? 오동리한테 젖을 다 먹이고 나서 치마 말기로 젖통을 가리며 쌀분이가 말했다. 꼼짝 말고 여기 이대로 있으란께. 웅보는 여전히 화난 목소리로 팩팩거렸다. 참말로 인혁 심보를 모르겠네요. 좋은 일로 와서 어쩌자고 성질을 냈어요? 웅보의 수세미 속 같은 마음을 알 턱이 없는 쌀분이는 쌀분이대로 남편의 성깔 싸움에 은근히 화가 나 있었다. 그들 내외가 안채에 가서 옛날 상전한테 먼저 문안을 들이잡거니 말잡거니 하며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사이에 빨래할 잿물을 만들기 위해 앞마당에서 콩대를 태우던 그들의 어머니가 행랑채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부지깽이를 든 채 나타났다. 아니, 너희들 언제 왔냐? 웅부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자 부지깽이를 든 손을 휘저으며 우르르 내달려 왔다. 웅보는 어머니 목소리에 벌떡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는 보는 둥 마는 둥 쌀분이 등에 업힌 오동예를 두 손으로 안아 뽑아 올리더니 왼팔을 겨드랑이에 넣어 감고 오른손바닥으로 아기의 엉덩이를 받쳐 우쭐우쭐 까불어댔다. 어이쿠 내 새끼야. 손주 딸년이 헬미를 알아보고 벙시벙시 웃는구나. 어이쿠 내 새끼. 금성산이 배냐 헬미가 배냐. 웅부 어머니는 옹근 근심 다 털어버리고 오랜만에 얼굴을 활짝 폈다. 아버님은 어디 가셨남요? 쌀분이가 허리에 감긴 띠를 풀며 물었다. 안방마님 심부름으로 장성에 가셨단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는 오실 거다. 장성에는 왜요? 웅보는 장성이라는 말에 놀라며 물었다. 장성이라면 대부리가 말바우 어미와 함께 주막을 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다. 참 너희들은 모르고 있었냐? 나리께서 한 달 전 장성에서 계신단다. 양진사께서 장성에요? 장성 원님이 되셨단께. 장성 현감이 되셨다고쇼? 그렇대도. 그래서 어저께 안방마님 심부름 가셨어. 웅부는 어머니 말에 고개를 잡바듬이 뒤로 꺾어 관솔불 연기에 검게 그린 천장을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의 마음도
천장처럼 검게 그을고 있는 심정이었다. 세곡선에 불을 지르고 세곡을 빼돌려 무곡을 한다더니 필시 한몫 잡은 걸로 벼슬을 샀을 것이었다. 그나저나 웅보 생각에 양진사가 장성 현감이 되었다면 대부리 때문에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었다. 같은 바닥에서 잡박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대부리의 목숨은 부지할 수 없지 않겠는가. 가서 마님께 문안 드려야지. 어머니 말에 쌀분이는 웅보를 질러보며 냉큼 안채로 들어가자고 눈빛으로 다그쳤다. 마님네 대련님 많이 컸지요? 쌀분이가 웅보를 향해 빨리 일어나라고 눈짓을 하며 어머니한테 물었다. 하문,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구해다 먹이니까 끌방맹 모양 탐지게 크신다. 다 먹여도 노경은 먹이지 마신다 마제. 웅보가 쌀분이의 말아 삼킬 듯한 눈초리에 뿌질뿌질 일어나며 말했다. 노경은 왜요? 쌀분이가 되물었다. 거년 돌림병 때문에 양이호님한테 들으니까 커가는 애기들은 노경을 묵으면 바보 천치가 된다고 합디다. 몸만 실오고 머리는 돌대가리가 되면 어디다 쓰겠어요. 부잣집 도련님들이 바보 천치가 많은 것은 어려서 노경을 많이 먹인 탓이랍디다요. 아이고, 그렇다면 안방마님한테 이 약을 해줘서 쓰겠구만. 자, 냉큼 안채로 가자. 어머님은 그러면서 오동예를 안고 까불어대며 앞장을 섰다. 어머님, 요번에는 참말로 묘시로 왔구만요. 어머니를 뒤따라 나서며 쌀분이가 말했다. 시애미도 그런 줄 알고 있다. 어째 올 농사는 잘 되었다냐? 야, 올해 쌀로 송편을 쬐끔 해왔는디. 우리 논에서 난 쌀로 말이냐? 하느님이 무던해서 씨러지게 농사가 잘 되었어라오. 아이고, 너그 둘이서 욕봤다. 대불이란 놈이 원망스럽지야? 제 형은 뼈가 휘도록 땅을 장만했는디 그 놈은 일이나 저지르고. 그래도 너무 서운해지고 말거라잉. 대불한 놈은 그런 팔자를 타고났으니 어쩔 것이냐. 다 쟤는 팔자대로 사는 거니까. 어머니는 오동예를 안고 안채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잠시 슬픈 얼굴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놈이 큰일은 저질렀어도 또 혹이 아냐. 구분나무가 선산 지키더라고. 그런 놈이 어찌 될지도. 대부리 걱정은 마셔요. 웅보는 어머니를 따라 안마당으로 들어서면서 우물녘 죽담 옆에 빨갛게 익어 터진 석류를 보면서 말했다. 석류를 보자 금세 입안에 침이 괴었다. 마침 진사댁 마님 유씨 부인은 안방마루에서 몸종인 끝예와 함께 아기를 가운데 두고 깔깔대며 재롱을 구경하고 있던 참이었다. 유씨 부인과 끝예는 웅본의 식구들이 토방 가까이 들어설 때까지도 기척을 듣지 못한 듯 싶었다. 마님, 웅부 내외가 건너왔구만요. 웅부 어머니가 아뢰어서야 유씨 부인은 재롱을 부리는 아기를 안으며 토방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마님, 그간 평안하셨는가요? 마님,
셋네 쌀분이 오랜만에 문안들이옵니다요. 참 오랜만이로구나. 쌀분이는 딸을 낳았다면서. 유씨 부인은 웅부 어머니가 안고 있는 웅부의 딸을 내려다보며 약간 쌀쌀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 애미를 쏙 빼박았구만요. 웅부 어머니가 오동예를 머리 위로 안아 올리며 말했다. 네, 마님. 도련님을 얻으셔서 얼마나 오집니까요? 쌀분이는 고개를 들어 유씨 부인의 품에 안긴 탐스러운 아기를 바라보았다. 웅보는 처음부터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빨리 마님 앞에서 물러서고만 싶었다. 이것들이 우리 내외를 아주 데리러 왔다구먼요. 웅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듯 오동예를 추석거리며 말했다. 이제 우리 식구가 묵고 살만한 땅을 장만했으니까요. 쌀분이가 어머니의 말을 받았다. 유씨 부인은 잠시 웅부 내외를 가느다란 눈으로 내려다보는 것 같더니 대견들 하구나. 맨탕으로 나가서 땅을 장만하고 부모를 모시러 왔으니 그동안 고생이 심했겠다. 하고 진심인 듯 쉽게 치아를 해주었다. 치아를 받은 쌀분이는 허리를 펴고 마님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디요 뭐. 쌀분이는 해버러지게 웃고 있었다. 고생도 고생 나름이지. 내들이 한 고생은 참으로 값진 고생이로구만. 말을 하는 동안 앞방마님의 가느다란 시선은 줄곧 웅부 얼굴에 꽂혀 있었다. 오랜만에 웅부를 대하는 유씨 부인 마음이 조련히 떨리고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은밀히 웅부를 만나고 싶기도 하였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그럼 셋네 이만 물러갑니다요. 웅부는 더 이상 마님의 눈초리에 묶여있고 싶지가 않았기에 그렇게 말하고 힐끔 눈을 들어 마님과 아기를 한눈으로 훔쳐보았다. 그 짧은 시간에 웅부와 마님은 시선이 마주치고 말았다. 실로 숨을 한번 가볍게 내쉬는 순간에 모자를 한눈으로 가볍게 훔쳐본 것이었는데 마님의 가느다란 시선에 붙잡히고 말았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웅부의 마음은 마치 온몸이 무거운 쇠사슬에 단단히 묶인 듯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유씨 부인도 당황해하는 얼굴로 눈을 피해버렸다. 웅부는 돌아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님의 품에 안긴 아기를 훔쳐보았다. 이번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가면 다시는 양진사 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이라도 더 똑똑히 아기를 봐두고 싶었던 것이다. 안방마님 유씨 부인도 웅부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듯 싶었다. 그래, 웅부의 미는 언제 가려는가? 안방마님이 눈길을 돌리며 물었다. 영감태기가 오는 대로 따라가야죠. 웅부의 미는 자식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남? 마님 곁을 떠나기가 섭섭하지만서도 요번에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벼요. 잘 생각했네. 늙어지면 자식들 주장대로 따라야지.
그러면서 마님은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벌떡 안아 올렸다. 웅보, 떠나기 전에 나 좀 보고 가거라. 마님은 그 말만 남긴 채 아기를 보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웅보네 식구들은 마님이 안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몸을 돌려 세웠다. 토방을 물러나오다 말고 쌀분이가 우물 옆으로 쪼르르 내놨더니 탐스럽게 익어 터진 석류 한 개를 따들고 털매기를 끌며 쪼작걸음으로 웅보 뒤를 따라왔다. 웅보는 행랑으로 들어와서도 잠시 차분하게 앉아있지를 못하고 토마루와 두엄짜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서성대기만 하였다. 웅보 너는 진드거니 앉아있들 못하고 어찌 그리 노댔었냐. 웅보 어머니는 아들의 덤벙대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다. 강을 건너온 뒤부터 사람이 요상하게 달라졌으라우 엄니. 쌀분이도 웅보가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죽거렸다. 아버지는 왜 하필 우리가 외시러 왔을 때 심부름을 가셨을까? 웅보는 괜히 짜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아직도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듯 답답한 기분이었다. 양진사 댁에서 나가기 전에는 그 답답한 기분이 풀릴 것 같지가 않았다. 웅보가 토마루와 두엄사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쌀분이는 웅보가 메고 온 꼴망태 속에서 함지박을 꺼내고 오래쌀로 빚은 송편을 시어머니 앞에 펴놓았다. 나 먼첨 가 있을 테니까 아버지 오시거든 인혁이 모시고 오도록 해요. 오늘은 돌아오시지 않으실 텐데 그렇다고 집을 비워두고 아버님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순 없진 않겠어? 그러면서 웅보는 당장 양진사 댁을 나갈 듯 털매기 들매끈을 고쳤다. 아이고 해 넘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디 그새 가야? 어머니가 놀라는 얼굴로 웅보를 보았다. 저기 송월천 스승님이나 뵙고 가야겠구만요. 마님이 찾으시면 그냥 갔다고 그러세요. 웅보는 어머니와 쌀분이가 미처 말을 받기도 전에 쫓기는 사람처럼 행랑채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서고 있었다. 그는 양진사 댁에서 나와서야 크게 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쇠사슬에서 풀려난 기분이었다. 웅보는 마을을 나오다가 잠시 서서 그가 송량이 되기 전 쌀분이와 함께 도망을 쳤다가 붙잡혀 추운 겨울밤 꽁꽁 묶여 있었던 마을 앞 늙은 팽나무를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까마귀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지만 잎이 무성한 가지 끝마다 툭툭 쏘는 가을 해가 수없이 매달려 있었다. 해야 해야 붉은 해야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고 치고 솟아라. 웅보는 가지 끝에 매달린 수없이 많은 햇덩이를 쳐다보며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입속으로 되뇌었다. 소만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모를 내기는커녕 못자리마저 쫄딱 말라붙었다. 어느 해 한 번 마음 푹 놓고 농사를 지어볼 수가 없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들판을 갈퀴짓 하듯 휩쓸어 가버리는가 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바싹바싹 속을 태우곤 하였다. 농사짓기가 마치 줄타기 하는 것만큼이나 아슬아슬하였다. 어쩌다가 하느님이 도와서 풍년이 들어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까 하면 이듬해에는 어김없이 홍수가 지거나 가뭄이 들었다. 소만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자 새끼네 사람들 마음은 논바닥처럼 갈라졌다. 단오날이었다. 작년만 같았어도 쑥을 뜯어 떡을 빚고 단오 차례를 지낸 뒤 안악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창포 뿌리를 머리에 꽂은 채 그네 뛰기를 하고 남정네들은 강변 모래밭에 나가서 씨름들을 하느라 한창 어우러져 판마기를 해서 우승한 사람이 장군이 되어 마을을 돌며 온통 북새판을 이루었을 터인데 올해 탄온날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해가 이글거리는 하늘만 쳐다보며 데쳐놓은 산나물처럼 힘이 없었다. 마을에서는 날을 받아 물비리굿을 올렸다. 밤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계산에 올라가 큰 불을 피우고 억새꽃을 뽑아 만든 화심에 불을 붙여 영산강에 던지기도 하였다. 밤이 깊도록 기우화가 활활 타오르고 억새꽃 횃불들이 강으로 날아 불빛이 밤하늘을 가르고 강과 산과 하늘이 온통 대낮처럼 밝았다. 아녀자들은 다시 속옷을 벗고 호치마만 입은 채 강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키로 물을 사례질하였다. 속없는 마을 청년들이 이 광경을 훔쳐보려고 강가에 나갔다가 안악들한테 들키는 날에는 초주검이 되도록 문매를 맞게 마련이었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자 마을 안악들이 떼를 지어 계산에 올라가서 일제히 방뇨를 하기도 했다. 안악네들은 방뇨를 하기 위해 아침부터 온종일 배가 뻥뻥하도록 물을 퍼마셔야만 했다. 산에 올라가 방뇨를 할 때 한 사람이라도 오줌이 나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무가 난 새끼네의 물마저 쫄딱 말라붙어 버려 두레질조차 할 수가 없게 되자 웅보는 모잎사귀가 삐득삐득 시들어가는 못자리 논둑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숨만 토하고 있었다. 헝겊조각 같은 구름들이 거뭇거뭇 강경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비가 오기는 틀린 것만 같았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이 흘러가는 방향을 유심히 살피다 말고 맥이 풀려버렸다. 뼈가 휘도록 애면 글면 장만한 땅에 기껏 한 해 농사를 지어보고 다시 폐농을 하게 될 것 같아 오장육부가 매지매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자식 죽는 것은 보아도 차마 벼폭이 말라 죽는 것은 못 본다는 농사꾼들이라 어떻게 해서든 모를 살려보려고 안악들은 물동이에 물을 이어다가 붓고 남자들은 물지개를 쳐 나르는 것이었지만 미깨진 시루에 물 붓기로 뜨거운 태양에 견디지 못하였다. 지미럴 놈의 하늘, 장대로 쿡 쑤셔불면 비가 쏟아질라나. 웅보는 논둑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침을 뱉었다. 하늘에 대고 주먹총이라도 주고 싶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죽어가는 뭐가 살아난다저냐. 어느 사이에 웅부 아버지 장쇠가 대우리로 태를 메운 나무 물통과 바가지를 들고 논두길로 걸어와서 찌적찌적 말라붙어 있는 내로 내려갔다. 지난해 가을 며느리를 따라 양진사 댁에서 나온 장쇠는 새끼내에 당도하자마자 웅부가 피땀 흘려 장만한 논 먼저 구경하고 싶다고 하며 나락이 누렇게 일렁이는 들로 나가더니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 논에 흙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몇 번이고 흙에 입을 맞추고 나서 흙 한 덩이를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 삼켰다. 이 땅이 웅부 내 땅이란 말이냐. 내 놈은 내 할아버지를 닮아서 한 번 헌다 하면 하는 놈이라 내 땅을 장만할 줄 믿었다마는 참말로 장어다. 너는 이 짜잔한 애비여고 비할 바가 못된다. 이 못난 애비 핏줄만 받지 않고 나왔으면 큰 일을 할 놈인데 이 못난 애비 땜시. 그러면서 웅부 아버지 장쇠는 두 눈이 그렁그렁 젖어 있었다. 웅부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었으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눈물바람을 하는 것을 보자 즐거운 생각보다 슬픈 기분이 들었다. 그 뒤 장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에 나와서 논을 둘러보곤 하였다. 눈이 쌓였을 때도 그는 하루에 한 번씩 논에 나와서 돌멩이 하나라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런 장쇠인지라 가뭄으로 못자리가 쩍 벌어지자 밤이면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기만 하였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다가 미친 사람처럼 방문을 박차고 밤하늘을 쳐다보곤 하는 것이었다. 다 이 애비가 복이 없는 탓이다. 이 복주가리 없는 애비가 니들은 뒤로 오니께 하늘님도 고개를 틀어버렸는갑다. 웅부 아버지 장쇠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자기 탓이라고 푸념처럼 말하였다. 아버지 관두셔요. 밑 빠진 시루에 물 붓기라니까요. 웅부는 물통을 들고 내려가는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근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지 않겠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부어봐야지. 웅부 아버지 장쇠는 아들의 만류도 듣지 않고 삽으로 도랑을 치고 병아리 눈물만큼 괴기 시작하는 물을 바가지로 퍼서 물통에 담았다. 물이 괴는 양이 워낙 적어서 물통 하나를 채우는 데에 담배 2-5대 참이나 걸렸다. 그래도 장쇠는 물통에 물을 채워 쩍쩍 갈라진 못자리 판에 붓곤 하였다. 장쇠는 그 일을 계속했다. 한마디 투덜거리지도 않고 마치 제사를 지낼 때처럼 경건하게 물통에 물을 채워 못자리를 적셨다. 그는 영산강물을 다 퍼올려서라도 모를 살릴 생각이었다. 요즘악 장쇠는 마치 싸움하는 사람 같았다. 모가 말라 죽고 이양을 못하면 장쇠 자신도 죽어버릴 것만 같았다. 어쩌면 그가 지금껏 헛되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말라 죽어가는 모를 살려내는 것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것만이 자식들을 위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삐들삐들 말라 죽어가는 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하룻밤에도 몇 번이고 마당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고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가늠하면서 그렇게 결심했다. 웅부 어머니한테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 하였다. 이것들이 폐농을 하면 우리 늙은 것들이 무슨 염치로 살 것인가. 모가 말라 죽으면 나도 영산강에 빠져 죽어불고 말라네. 오늘 아침 장쇠가 그렇게 한 말을 웅부 어머니가 아들한테 귀띔을 해주었을 때 웅부는 한숨만 토했을 뿐이었다. 그만 두시라니까요. 말짱 헛일이여요. 웅부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다시 만류를 하였다. 내버려 두어 나 하는 일 간섭 말어. 나는 시방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께. 그러나 웅부가 보기에 아버지의 하는 양이 어설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눈물겹도록 애잔한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갈아엎어 서속을 심든가 메밀을 심든가 해야 쓰겠구만요. 서속은 밭에다 심는 곡식이다. 밭에 심을 곡식, 논에 심을 곡식이 다 따로 있는 뱀이여. 아버지도 참 누가 그것을 모르남요. 알았으면 애비 하는 일에 간섭 말어. 나는 논에다 나락을 심을 테니께. 하지마 아버지. 소속이라도 심어야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니오. 하늘이 사람을 죽이려 들면 죽는 도리밖에 없는 거여. 하늘이 굶어 죽이려고 오는디 아둥바둥 살려고 온다 치면 그것도 하늘에 대한 거역인 거여. 그러니 나는 죽어도 논에는 나락을 심을 생각이여. 웅부의 생각에 아무래도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을 듯 싶었다. 웅부는 아버지를 말리다 못해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집에는 웅부 어머니가 오동예를 엎고 대장간 모퉁이에서 익모초 다발을 엮어 벽에 걸고 있었다. 애기 엄씨 어디 갔나요? 웅부는 쌀분이가 보이지 않자 집안을 휘둘러 보며 말했다. 쑥도 들어갔단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니까는. 웅부는 괜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아무나 붙들고 한바탕 싸움이라도 해야 옳긴 마음이 풀릴 것만 같았다. 흉년 들면 쑥버물이라도 허먹으려고 안 그러냐. 얘 뱃내들이 싸돌아댕긴 게 비가 안 오는 거라고요. 벨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도 웅부 어머니는 소리 안 나게 쿡 웃었다. 아무래도 요즘학 아들의 성질이 새끼 낳은 암캐처럼 부쩍 사나워진 것을 눈치채고 있는지라 며느리가 들로 쑥을 뜯으러 간 것까지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소희가 훤히 들여다보이는데도 말없이 쿡 웃어버리고 만 것이다. 웅부는 부엌에 들어가 냉수를 한 바가지 떠서는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조갈증이 풀리자 불현듯 또 삐득삐득 시들어가는 모포기들이 눈앞에서 파들거렸다. 부엌에서 나와 이맛살을 찌푸린 채 하늘을 쳐다보았다. 뭉얼뭉얼 솜털구름 몇 가닥이 계산 위에 높이 떠 있었다.
구름의 움직임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지기를 놈의 하늘. 웅부는 토방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기장밥을 차리고 물비리꽃을 지내는 판에 하늘에 대고 무슨 욕이냐? 욕은. 욕 안 하게 생겼어요. 또 그러네. 하늘님이 들으시겠다. 들으라고 하는 욕인걸요 뭐. 벌 받는다. 벌은 시방 받고 있구만요. 그래도 하늘에 대고 욕하는 것은 안 된다. 물비리꽃을 지내고 그만큼 애타게 비를 기원했으면 비 한 방울이라도 뚫쳐줘야지요. 하기야 웅부는 처음부터 물비리꽃 지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러는 웅부를 큰일 낼 사람이라면서 윽박지르기까지 하였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빌면은 비를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비를 주지 않는 그런 하늘이라면 믿을 것도 공경할 것도 없구만요. 웅부가 마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자, 아니 저 사람 배웠다는 사람이 원 저렇게도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다니 큰일 날 사람이네 하면서 혀를 차고 상아떼질까지 하는 것이었다.